안녕하십니까? 올 한 해도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12월 30일입니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강의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기독교의 동성애 문제. 어떤 신학생이 동성애에 반대하는데 교수가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감을 가지고 그 신학생을 퇴학을 시키려고 하는가 봅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면 상식적으로 다 동성애를 반대할 걸로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게 이제 외국 같은 데는 법률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있는데 이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고 성경이 어떻게 보고 있고 세상이 이거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가 하는 거를 적용됐을 때 어떤 문제가 또 생길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기독교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지금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인데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독교 동성애 문제에 있어서 기독교 동성애 문제 첫 번째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이게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법률로 만들려고 그런다는 거죠. 법률. 이 법률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강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사람을 규율하는 거죠. 규율하는 사회의 규범이다. 이렇게 법률이라는 걸 말하는데, 근데 이게 좋게 말해서 이렇게 되지, 잘못하면은 이 법률로 제정되면 목사가 구속되고, 또한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법률을 가지고 사형을 시킬 수 있죠.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죠. 죽이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이 법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법률이라는 거는 참 좀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냥 간단하게 아유 뭐 우리가 거기에 뭐 해당되겠냐 이러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법률. 그래서 양성평등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뭐를 이제 만들려면은 차별성을 두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기독교의 동성애 문제가 왜 동성애 문제가 되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먼저 잘 하셔야 됩니다. 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양성평등법, 말 그대로 평등입니다. 얼마나 말이 좋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굉장히 그 위험 요소가 있다는 거죠. 이 법률로 만들어지면 입법적이고 사법적이고 행정적으로 집행을 합니다. 이게 세 개. 여러분들 우리가 법이 입법이 되고 입법이 되면은 이게 이제 사법으로 처리가 되죠. 그리고 행정적으로 이걸 막아주죠. 그래서 이런 걸 잘 생각해 봐야 되고, 민주주의는 그렇습니다.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공정하게 객관성, 합리성을 가져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법이라는 것은. 근데 이제 여성들로 인해서 이제 참 여성들이 그 지금까지 인권에 대해 갖고 굉장히 그 어려움을 겪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에서도 보면 그러죠. 기독교 여성들은 그 숫자를 셀 때에도 잘 들어가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근대까지 내려오면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현재야 지금 현재 참 상당히 인권을 여성 인권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얼마 전까지 한 100년 전만 하더라도 이렇게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여성 인권이 뭐 옛날에도 있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법으로서의 여성 인권 운동을 한번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법에 대한
여성들의 태도는 아주 부정적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89년에 시민혁명이 프랑스에서 일어났는데 이때의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그 왕들, 소수의 귀족들만이 특권층을 가지고 법이라는 걸 가지고 보호를 받았어요. 그래서 재산권도 있고 이랬지만은 그 전에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일반 평민은 법의 보호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에도 양반과 쌍놈이 있듯이 이 유럽에도 그 어떻게 보면 법의 보호를 받는 귀족,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평민, 그래갖고 어떻게 보면 양반 쌍놈이죠. 저들은 뭐 인간으로서 가치가 없어 이럴 정도로 했고, 그래서 권리, 정치적 권리나 권을 독점했다 이거죠.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유럽의 옛날 영화 같은 거 이런 거를 봐보면 그 성주가 모든 그 지역에 모든 권력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이 곧 법이고 그 사람이 곧 모든 권리의 권능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프랑스 혁명이 1889년 시민혁명이 일어날 때에 그 다수의 사람들이 막 시민들이 일어나 가지고, 여성들도 그때 일어나 가지고 이제 싸워서 이겼어요.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여성들은 이때도 그 법을 갖지 못했어요. 프랑스에서도. 그래가지고 프랑스 여성 중에서 이거를 아주 부당하다고 해가지고 그 일어났던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올림푸드 구주라고 하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이 여성은 그 작가이기도 하고 정치가이기도 했는데, 보세요, 이 아주 엘리트층 여성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법적 시민의 권리를 갖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는 투표권이나 뭐 이런 게 없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때 나와가지고 남성 동등이라고 하는 인권을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프랑스에서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1791년에 정치적 반대에 의해서 처형당했습니다.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때 1791년도에도 이와 같았는데, 이래서 프랑스 여성들의 그 실질적으로 권리를 가진 것은 얼마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많은 여성들이 그냥 그 뭐라 그럴까, 억압 속에 살았죠. 여성들은 가정으로 돌아가야 된다. 가정 돌보미가 천직이다. 이래가지고 모든 그 남성들이나 정치적으로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여성들에게 억압 아닌 뭐 어떻게 보면 그때 보면 당연하다. 여자로서는 그 가정 돌보미가 당연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그 식모 같은 그런 역할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1793년에 그 또 법이 하나 제정되어 가지고 가정복귀 명령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5명 이상 모여 가지고 길거리에서 뭔 얘기하고 있으면은 가정복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이제 강제 해산 체포권까지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평등에서 문제가 있었는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미국에서는 1848년 뉴욕주 세네카 폴즈에서 집회를 열고 여성들의 감성 선언이라 이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막 이래가지고 그 세계적으로 데모가 일어날 정도로 여성들의 그 인권이 문제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한번 잘 봐보면은 왜 지금 양성평등법이 나왔는가 하는 그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그래도 뉴질랜드가 가장 그 빨리 1893년에 여성 투표권을 줬습니다. 투표권. 그러면 호주는 1902년, 그러면은 이전에는 남자들만 모여가지고 또 특권층만 모여가지고 모든 걸 결정하고 자기들이 사바사바해서 뭐 국민들이 어려움을 겪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똑같았죠.
모든 결정은 사대부들 이 정치권에 있는 양반도 아니고 양반 중에서도 사대부들만이 가지는 권력이었죠. 그래서 1920년도에 미국은 투표권을 줬고 영국은 1928년에 줬고 프랑스는 1945년도에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1945년도면은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고작 6, 70년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것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에게 양성평등을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데 페미니즘이라는 물결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뭐냐? 그러니까 페미니즘 운동이 뭐냐? 이게 페미니즘이라는 것은 여성주의라는 겁니다. 여성주의.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됩니다. 페미니즘, 그러니까 여성을 어떻게 좀 더 인권적으로 보호할 것이냐 하는 여성주의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19세기에서부터 1950년까지 이게 페미니즘 이론을 발전시키면서 나왔는데 이게 이제 1,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이제 이런 여성들의 인권 운동이 일어났죠. 왜냐하면 그때에 많은 나라들이 여성들이 피해도 많이 받지만 여성들이 또 참여함으로 인해 가지고 전쟁에 상당히 국가적 도움을 받은 것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게 나오기 시작을 했고 19세기에서 여성다움이라는 말이 납니다. 그러니까 여성다움이라는 게 뭐냐? 그러니까 그전에는 여성다움이 그냥 집에 가서 가정살림하고 애나 놓고 그러는 것이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여성다움인 거죠.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과거에 뭐 남자들은 가서 여자들을 끼고 놀아도 부인이 그거에 대해서 뭐 시기 질투하면은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이게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페미니즘이라는 사상들이 나왔는데 여성주의라는 것이 나왔어요. 그래서 남성이 누르고 있는 참정권, 즉 사유권, 그러니까 재산권, 사유재산권까지도 여성들에게 주지를 않았어요. 여성들에게 등기가 되질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나오면서 사유재산권이라는 게 나왔죠. 사유재산권, 여성들에게 주자 이런 것이 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여성들의 노력들이 이제 이때 나온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 페미니즘, 즉 여성의 자유를 주자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페미니즘, 그래서 여성 자유주의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유엔이 이제 여러분들 만들어졌죠. 유엔이 1948년, 1945년, 48년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때에 이제 나오면서부터 여성에 대해서 인권의 신장을 아예 유엔 헌장에 넣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1979년도 12월 18일에 국제연합 34회 총회에서 채택되었어요. 뭐가 여성 차별 철폐를 위해 가지고 이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까지는 아주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1981년 9월 3일 날 이제 이게 발효되기 시작을 했죠. 이게 한번 국제사회에서는 뭐가 이제 하나 되려 그러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유엔 헌장에 있었던 것이 이제 한 20, 30년 지난 다음에 이게 이제 50년도, 60년도, 70년도에 와가지고 이제 결국 이런 게 구체적으로 이제 나오게 됐죠. 한국은 1983년도 5월 26일 날 일부 조항, 국제법 관계로 유보한 채 89번째로 이제 조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당사국들이 140개국이 이렇게 여성을 차별하는 데에 이제 좀 차별을 하지 말자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거죠. 자,
이름으로써 이제 평등이라는 말이 만들어졌어요. 평등. 그래서 기회에 평등하고 조건에 평등하고 결과에 평등하자. 이건 누가 말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기회에 평등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조건에 정직해야 되고 결과에 정직해야 되고 근데 사실 그렇게 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평등, 발전, 평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모든 여성들을 평등하게, 그 다음에 남녀가 평등하게, 또 여성의 발전을 위해서 여성을 평화롭게 하자. 이렇게 이제 말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1회 여성대회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죠. 그래서 상대적 실질적 평등이다라는 말을 썼어요. 상대적 평등이다. 그러니까 평등이 남녀 간의 평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렇게 이제 나왔을 때에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 우대하는 것으로 기본 원칙으로 한다라고 하는 유엔 제1회 여성대회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 실질적 평등. 여자와 남자는 분명히 다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면은 또 다르게, 같은 것은 같게 대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처음에 나왔죠. 그래서 1945년 6월 26일, 그 다음에 1948년 12월 10일 이렇게 이제 유엔에서 45년에 유엔이 헌장을 만들었고 48년에 세계 인권 선언에서 이렇게 또 남녀에 대해서 기록이 나와 있고, 유엔 여성 지휘위원회가 1946년 6월에 설치되었습니다. 어디에? 유엔 안에. 그래가지고 이제 1979년 12월에 여성차별철폐라고 하는 협약이 만들어져서 나왔죠. 그리고 이제 1999년 10월에 우리나라는 채택된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렇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봐야 되는 것이 있는데, 기독교적으로도 상당히 지금까지 이 앞에 여기 그 1980년도 될 때까지는 아주 괜찮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면서 이제 4차 대회가 중국 북경에서 열린데, 북경 여성 행동 강령이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말을 이제 남녀를 갖다 섹스라고 그러잖아요. 섹스. 그러니까 남성 여성 할 때 여성 섹스, 남성 섹스, 그러니까 성이라는 것이죠. 성.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뭐가 나왔냐면은 젠더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젠더를 남성 여성으로 부르자, 이렇게 이제 말을 했고, 세큐리,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이런 양성 평등, 그 다음에 동성애, 이런 그 제3의 성, 그러니까 양성 평등은 좀 아닐 수 있는데, 그래서 동성애, 젠더, 트랜스젠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제3의 성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제3의 성을 이제 세큐리, 젠더, 섹스 이런 용어로 이제 나왔는데, 그러니까 이제 섹스는 쓰지 말고 젠더로 쓰자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성주류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성주류하라는 말은 뭐냐면, 여성도 이제 주류 세계, 즉 남자들만 주류로 되어 있는 이 세계에다가 이 주류 세계로 여성을 옮겨가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지금 현재 뭐 국회의원이든 뭐 정부의 관료이든 여성들 인원을 뭐 강제적으로 30% 뭐 50%를 각각 해야 된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10%, 20%, 30%로 이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거의 뭐 이제는 같아질 정도로 이제 만들어졌고, 이제 이런 것 속에서 2005년도에 이제 젠더 법학 연구회가 우리나라에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발전되었고
이제 2007년도에 젠더 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법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 연구회에서 더 발전해 가지고 이제 협회, 젠더 법학 협회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2007년도에 이제 이게 만들어졌는데, 근데 젠더라는 말 자체가 이제 그러니까 1995년도 북경 여성 행동 강령이 변하면서 이게 이제 남녀 평등성으로 가기 시작을 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봤을 때는 사단이 끼어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양성평등법이 들어왔는데 여기에 평등이라고 하는 것 속에 뭐를 넣으려고 하면 쉐크리, 뭐 즉 이제 제3의 성, 동성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뭐라 그래나 동성애도 들어오지만 젠더들, 이런 사람들 들도 들어와 가지고 이제 같이 그것도 평등하다, 인간이 평등을 하다, 그렇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이게 문제죠. 트랜스젠더하고 동성애하고는 사실 이거는 그 인간의 존엄성의 문제에 있어서 이거는 상당히 그 악의적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에 그 우리나라의 양성평등이라고 들어오면서 인간의 존엄성, 인권 존중 바탕에서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을 해소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고 모든 영역에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적 이념으로 한다. 이제 이게 유엔에서 이렇게 양성평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 왜 세계적으로 남성이 지금 현재도 그러죠. 지금 뭐 네팔 쪽으로나 지금 현재 이슬람 종교 같은 데서는 여성을 아직도 일부 다처제 이런 걸로 하면서 여성들을 아주 억압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녀 차별을 하지 말자. 인도 같은 데는 얼마 전에도, 지금도 뭐 가끔씩 나오는데, 여성을 같이 합동으로 그냥 성관계를 가지면 그게 뭐 재수가 있어진다나요. 그런 식으로 그 아주 못된 습성들이 내려오면서 이제 이걸 유엔에서 좀 없애보자 해가지고 양성이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양성. 그래서 인간평등, 제가 주장하는 것은 그런 건데,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거, 여기에서 이제 마귀가 살짝 틈을 타는 거죠. 양성. 자,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인데 말씀드린 건 동성애와 트랜스젠더, 이것도 과연 평등 속에 들어와야 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온 목사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여기에 강력하게 막아서는 그런 목사님들도 계시고, 이제 이분들이 그 문제가 뭐냐 하면, 이분들은 그 진보 진영, 특히 이제 그 공산당 사상에 입각해서 배운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자유 진영으로 배운 사람들, 그래서 미국에서 장로교 쪽, 침례교 쪽 할 것 없이 미국의 일부에서는 이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1916년에 남성 동성애를 위한 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호주 시드니에서도 생겨났고, 이 게이들 있죠, 게이들. 그래서 성직자로 임명하는 것이 있어졌고, 1964년에 연합 그리스도 교회가 뭐 이런 문제를 일으켰고, 레즈비언들 있죠, 레즈비언들. 그래서 동성애, 트랜스젠더, 레즈비언들, 그래서 이거가 참 문제가 됐죠. 그래서 1977년 영국 성공회에 처음 성직자로 임명되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미국
그 최대 교단인 미국 장로교단, 이 장로교단이 아주 일부분인데 이게 장로교단이라는 말을 써서 문제가 많아요. 이거 동성애, 이거는 악의적으로 쓴 사람들입니다. 내가 봤을 때는 동성애 성직을 허용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미국에서도 아주 극소수에 있는 데서 이런 현상이 좀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 이제 어떤 기독교든 간에 기독교에서 이게 허가가 됐다는데, 또 허락이 되고 용납되고 있는, 그것도 교육자가 목회자가 이런 게 되어졌다라는 게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일이죠. 자, 우리나라에는 어떠냐? 서울에 퀴어 문화축제라고 이게 서울에서 있죠. 근데 기독교는 반대하고 뭐 난리도 아니죠. 주로 기독교인들은 동성애는 죄악으로 본다. 당연히 죄악이죠. 이게 인간의 그 존엄성 관계만 봐더라도 동성애나 트랜스젠더나 레즈비언들은 이거는 그 악이죠. 악이죠. 그 동성애를 가지면서 성전환 수술을 받는 사람도 있고 성전환 수술이 안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를 뭐 굳이 뭐 그걸 따질 게 없죠. 동성애 자체는 악이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적으로 레위기나 신명기를 들면은 너무나 많은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무너질 때도 이 이야기가 나오고, 또 그 노아의 홍수에도 보면 악하다 할 때에도 나오는 것이고, 이게 악이 뭐 성경에서 들으려 그러면 끝이 없어요. 엄청 많은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그 반대하지 않고 목사님들이 수용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 앞에 천벌받을 일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 때문에 몰락했다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목사들도 있어요. 이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동영상을 만드는 것이 그냥 조금 지금 얘기했는데도 아마 이게 한 30분 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성경적으로는 얘기를 못 하겠고, 요 지금 왜 이게 나오게 됐는가 하는 거를 잘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서나 디모데서나 유다서 같은 데는 동성애를 완전히 금지하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도 이게 나오는 거거든요. 다만 소돔과 고모라성을 비롯한 이 같은 구절들이 해석의 여지가 엇갈리는 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동조하는 그런 목사들이 만들어졌다라는데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을 말씀드린 건데, 제외하면 모든 남성 간의 동성애를 금지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여러분들 지금 로마서 1장 26절에서 32절 간단하게만 한번 살펴보고 제가 오늘은 마치려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리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러니까 여인들을 쓰기를 뭐라 그랬어요? 여인들의 순리대로 쓰는 건 뭐예요?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여인은 여인이고 남자는 남자로서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와 같이 남자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그랬다. 여인 쓰기를 버렸다. 그 말은 뭐예요? 남녀 관계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향해서 음욕이 불릴 듯 있다. 근데 음욕이 불릴 듯 이러면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음욕이 불릴 듯 이뤄야 되는데,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로 이게 불릴 듯 있다는 게 참, 이게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대로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성령의 보응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러니까 절대로 이 지금 현재 동성애를 통하고 또 트랜스젠더나 레즈비언들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는 여기에 절대로 이런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29절에 보면은 불의요 추악이요 탐욕이요 악이 가득한 자요 시기와 질투 살인 분쟁 사기 악도
악한 자요, 쑥은쑥은거리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라. 당연하죠. 부모가 어떻게 여자면 여자, 남자면 남자는 거의 시집 가서 장가 가서 서로 알콩달콩 사면서 자식들을 낳아가면서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아니 무슨 남자끼리 붙어가지고 있고 여자끼리 붙어가지고 있으면 그 부모가 피를 토할 노릇이죠. 나도 내 자식이 있지만 내가 그런다면 진짜 피를 토할 노릇일 거예요. 그게 뭐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 하고 죽이는 자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은 만행,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들이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 딱 그대로 써 있는 거죠. 그대로 써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 오늘은 동성애, 트랜스젠더, 레즈비언 똑같습니다. 이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끝으로 말씀드릴 것은 이 김명현 전도사라고 자기 이름까지 밝히면서 여기에 자기는 절대 반대한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고, 그 질문을 한 사람이 김경진 교수더라고요. 그 교수가 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대답을 잘못한 것 같아요. 이런 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이 뭐라 그럴까 물질이나 환경을 가지고 이 교회를 뒤엎으려고 그러는, 여기에 이제 특히 백석대학교라고 이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백석대학교가 그 총장이 참 옛날부터 하던 사람이지만, 이 백석대학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절대 신앙적으로는 그 학교 보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반대합니다. 절대 이런 학교는 신학교로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그 기독교적으로 가는 데에 이런 일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백석대학교도 회개해야 돼요. 이런 전도사들이 나와서 그럴 때에 올바로 처리를 해주지 아니하고 이거를 갖다가 막아선다라는 것은 참으로 기독교의 불행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는, 하나님이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게 나온다면은 기독교 교회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아무쪼록 기독교가 바르게 서갈 수 있도록 성경적으로, 성경대로 회개하고 바르게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